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요. 이준석도 중요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비롯한 톱4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정권 교체를 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이렇게 상체기를 주고 이러다가는 쫙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, 여러분?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하고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성을 찾으라. 냉정하게 봐라. 지금이 어떤 때냐? 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. 다음에 우리 정권 교체 못하면 대한민국 끝납니다. 대한민국이 버틸 힘이 없어요. 자, 어저께 박용진이가 재밌는 말을 했죠. 이 120시간 일하라고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는데, 윤석열이 되면 120시간 일한다. 이거 자유시간, 저도 그렇습니다. 52시간을 일하든 80시간을 일하든 자기가 노동할 시간은 선택해야 된다. 아마 그런 뜻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안 되는데, 박용진은 원래 이제 이 민노당 출신이니까. 그러면서 박용진이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.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120조를 그냥 물 쓰듯이 써 버릴 거라고. 어저께 아주 이재명이를 잘 잡아놨죠. 어저께 민주당에 6명이 토론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도 참 큰일 났더라고요, 여러분. 일단 추미애는요, 정말 능력이 없더라고요. 이렇게 보고 읽어요.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한명숙이도 그랬고, 네, 추미애도 그렇고.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실력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, 여러분. 추미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이 윤석열 선수 그날 이렇게 행적을 보니까 권성동 선수가 드루킹 이른 시위 하는데 가가지고 약 1분 정도 있었대요. 이러면서 이 쪽방촌 봉사 활동에는 비공개 모임이 있다 이러면서 빠졌다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, 이 감사원장은 어저께 이미 오래전부터 8월 4일에 대권 정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서병수 그 단장도 쪽방촌 봉사 활동을 짜야지. 그래서 이 부인이 대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건 당에서 잘못 크게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선수는 어제 나 휴가 보내고 있다 이래가지고 경남으로 휴가를 갔다는 거야. 그러니까 홍준표 선수 휴가 간다는 얘기는 저도 며칠 전부터 들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유승민 선수 일정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이 4명이 말하자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주요 저자라고 볼 수가 있죠. 결국 이제 이 3명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승민 선수는 그래도 둘이 엄청 친하다고 하는데 유승민 선수도 안 간 걸 보면은 지금 모두들 삐져 있고 모두들 이준석한테 말하자면은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김연경 선수가 참 훌륭한 게 뭐냐, 그 쌍둥이 사건이 있었을 때 김연경을 완전 디스를 하고 이 쌍둥이들이 희대의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김연경 선수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. 저도 처음에 김연경 선수를 오해를 했습니다. 아니 이 불쌍한 쌍둥이들한테 어떻게 갑질을 한 거야? 선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쌍둥이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김연경 선수는 그때 단 한마디 안 했어요. 이게 리더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변명하지 않는 정치인 멋있죠. 저는 그래서 일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오자와 이치로,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정치인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.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었고, 그런데 말도 탈도 많았는데 이 오자와가 뭐라고 했느냐, 나는 변명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. 저는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또한 정치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 총장 또 이준석 둘이 사이좋게 가야 돼요.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. 서로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,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건 누굽니까? 윤석열이 해야 됩니다.
그리고 윤석열 선수가 자기 이 원칙, 뭐 소신 다 있는 사람 같아요. 근데 뭐 정치의 여의도 문법을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주변에서 아마 속살거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. 이준석이 너무 미워요. 그리고 제가 좀 한번 혼내줘야 되겠어요.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야기를 싹 비틀어가지고 이 윤석열 총장한테 제 준석이가요. 네 뒤에서 우리 윤 후보님한테 이러쿵 저러쿵 이랬대요. 디스했대요. 뭐 이러면 마치 민트 초코 먹은 표정으로 딱 하고 접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자신에게 나쁜 소리를 한 사람일수록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. 그리고 나한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전하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그 사람 튀어나가갖고 언제 어디 가서 이준석 뒷담화 하다가 다음에 윤석열 뒷담화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, 윤석열 총장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겠어요.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일정이면 약간 양해를 구하고 일부러 나가주는 겁니다. 그래서 막 생수 나르고 그 다음에 이 삼계탕 나르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 행사가 되겠어요? 윤석열이 행사가 되지 이준석 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언론은 이미 모든 무게추가 윤석열에게 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 느긋하게 즐기면서 또 이준석 대표 우리 대표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너무 좋다.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대표님 우리 뭐 토리 말이 한번 뭐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큰 사람은 여러분 원래 큰 사람 없어요. 큰 사람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자기 그릇을 점점 크게 하다 보면은요 진짜 다라이처럼 큰 사람이 돼요. 저는 그거를 정치에서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은 큰 사람이 돼야 된다. 스스로 만들어라. 다 품어야 된다. 태산이 한 줌 흙을 품는 것처럼 다 품어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무슨 군기반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뭐 열댓 명, 열 몇 명 다 나오는 대선 주자들 줄 세우고 뭐 회의하고 자꾸 모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디까지나 코디네이터가 돼서 그 대선 후보들의 낯을 세워주고 대선 후보들의 일종의 병풍이 돼줘야 되는 게 당대표예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대선 승리하면은 이준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왜 이준석을 지지를 했겠습니까? 당대표 선거에서. 2030이 이준석에게 일종의 통로로 삼고 이준석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럼 2030이 4050 되고 이준석의 팬덤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해지고 확대되는 거예요. 왜 그걸 마다합니까? 윤석열하고 잘 지내야죠. 그리고 정치는 현실이고 권력은 그 누구도 미래 권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. MB도 박근혜의 미래 권력을 넘어서지 못했어요. 그러면 윤석열은 당연히 미래 권력, 이준석은 당연히 미래 권력, 윤석열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. 잘 해야 돼요.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입당한 국힘의 당원이 3,000명이라잖아요.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라면은 이 문특보 간첩에 대해서 문재인은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대선 후보들, 국힘의 대선 후보들 다 몰고 가서 거기서 시위하겠습니다. 그거 히트작 될 거예요. 자, 윤석열도 이준석도 나라를 위해서 간첩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진하기 바랍니다.